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슬체록 서구의 피난민을 찾아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인천 서구 보훈회관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김재현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남영순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예, 조금 많이 춥습니다. 오실 때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름은 김재현이고 46년 4월 12일 생입니다. 네. 혹시 생신 날짜가 음력이세요? 음력입니다. 네. 46년에 태어나신 거세요? 호적상 나이? 호적상에는 46년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원래 45년 4월 12일 날 음력 4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조금 이렇게 날짜가 늦춰진 이유가 있을까요? 늦춰진 이유가 네. 가오적을 그때 나와가지고 1.4.5 때 피란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아버님이 가오적을 만드실 때 이름 나이를 전부 다 한 달씩 줄여줬어요. 노인네가. 그래서 나이가 한 달 줄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경기도 장단군 장담면 도라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지금 도라산역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마을이 지금 약간 이 38선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가까이 있나요? 지금 출입국 관리소 있는 데서 한 5분도 한 2, 3분이면 아마 집 터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선생님이 사셨던 집하고 이 경계선하고 이렇게 닿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남방 한계선에 지금 철책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부대 위치를 얘기해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대의 연병장이 저희 지금 집터입니다. 그 집이 한 400평 가까이 돼가지고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북한에 있는 곳? 그렇죠. 좀 장단군 돌아다니에 있는 그 땅이 거기가 그렇게 지금 군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보상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모님 고향은 어디세요? 부모님 고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장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사시던 곳에서 선생님도 나고 자라시고 하신 거죠? 그러면 형제 관계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형제. 몇 남 몇 녀 중에 6남매 제가 지금 둘째입니다. 6남매 중에 둘째. 선생님 피난 나오실 때까지는 그러면 형제가 선생님까지만 계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있었을까요? 그때 형하고 저하고 남동생 하나하고 그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때 피난 나올 때는. 그리고 지금 세 동생들은 여기 나와서 상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암동에서요? 혹시 피난 나오시기 전에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농사 지셨습니다. 농사 짓고 농사 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농사 지으셨을까요? 밭하고 벼농사 지죠. 전에 보니까 조농사?
조농사를 또 많이 짓는다고 하시는 논농사가 조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네. 주가 논농사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논농사로. 그러면 선생님이 피난 나오실 때는 좀 어렸을 것 같아요. 이사오때 때 나왔으니까 6살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 마을 모습이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제가 기억 남는 거는 피난 나올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피난 나와서 그 원당 가기 직전에 아마 잠깐 저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당에서 다시 저를 찾아서 가족하고 합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네. 선생님을 업고 나오시다가 네. 어디에서 이렇게 놓치셨나 봐요. 그러니까 원당 쪽에 가까이 와가지고 아마 저를 놓치셨는 모양이에요. 어려서 막 뿌리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보낸하고 장기간은 아니고 아마 몇 시간이나 하루 그 정도 아마 잊었다가 잃었다가 찾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서 몇 가구 살았는지, 뭐 몇 사람이 살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죠? 그거는 기억이 그때 나와가지고는 잘 몰랐고요. 네. 어렸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한 아래온말 다 해서 한 100가구 이상 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꽤 컸습니다. 마을이. 네. 1동, 2동 이렇게 동으로 다 나눠 있었으니까 네. 상당히 컸습니다. 좀 마을이. 그러면 선생님이 사셨던 그 동네에는 뭐 집성촌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전부 다 그건 이웃간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같은 이친의 집안 그리고 또 운마을에는 다른 또 성씨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운마을 차이가 상당히 심했어요. 보름 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불놀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 돌 던지고 이렇게도 장난들을 하고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한 5살까지 거기 사시면서 뭐 친구들, 마을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은 그런 건 안 나시고요. 그럼 피난 나오실 때를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 전쟁이 났구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장단에서 살면서 형하고 이렇게 손잡고 다녔던 기억 외에는 다른 거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 따라서 예, 나오셨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한 사항 네. 그런 게 주가 그렇게 다 알게 된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한 거는 기억이 별로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실 때 아까 피난 나오실 때 들으셨다는 한강이 얼었던 이야기라든지 임진강 다리가 폭발했다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사오 때는 네. 임진강 다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난 나오기 전에 다리를 이북에 인민군들이 와서 다리를 수리를 하면 밤에 이제 밤새도록 수리를 하면 아침에 미국 그때 당시 우리나라 비행기가 들어갈 때니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쌔떼기라고 그러는데 전투기가 와서 다리를 부수고 갑니다. 가면은 또 저녁 때 되면 또 이북 애들이 다시 다리를 복구를 하고 또 아침에 와서 또
부수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반복됐어요. 계속. 그래서 인민군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못 봤지만 와가지고 그 빨래를 자기네들 그 죽은 사람들 옷을 벗겨서 빨래를 해서 말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쓰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그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전쟁 중에 돌아가신 그 군인들의 옷을 벗겨서 그렇죠. 예. 빨아서 인민군들 죽은 그 시체에서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빨아서 아마 자기네들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나오실 때 그 겨울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그때 그 피난 나올 때 그 일사후 됐다기 때문에 얼음이 일부는 얼고 일부는 안 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그 군인들 그 알루미늄 배가 있는데 그 배로다 실어 날랐어요. 피난민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배를 타고 나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를 타고 나오셔서 최종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그 서울 그 지금 원당이라는 데 있는데 그 원당이라는 데에 피난민 촌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각자 자기 갈 그 쪽으로다 전부 다들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종적으로 이동해서 산 데가 그 서대문 그 상암동이라는 상암동 1동에서 주로 그 성장을 했습니다. 상암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경기장 있는 곳? 예, 지금 월드컵 경기장 있는 주변입니다. 네. 거기서 조금 한 100m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월드컵 경기장 있는 데서. 거기가 주 고향인지 제 고향이 거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피난 나오셔갖고 그 피난민 계신 곳에 계시다가 다시 상암으로 왔을 때는 집이 없잖아요. 예.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 집이 없어서 처음에 이사 간 곳이 6.25 때 피난 나간 집. 빈집이 그 동네에 여러 곳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남의 집이지만은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던 다음에 한 1년인가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살다가 본래 주인이 와가지고 집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들어온 사람의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 원래 그 주인의 친척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때 살았던 집의 형태가 좀 어떤 형태였는지.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자 집인데 네. 안채에는 그 주인이 원래 주인이 살고 그 바깥채는 비어 있어가지고 그 바깥채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식구가 대식구였는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작은아버지까지 또 그 밑에 고모들까지 해서 상당히 그 여러 식구가 한 4~5명 되는 식구가 그 집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방이 몇 칸이었어요? 방이 그러니까 칸막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에 대해서 2개고 네. 또 하나 작은 그 방에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방이 한 3칸 정도? 그렇죠. 3칸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셨구나. 그럼 선생님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는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초등학교는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불학부라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불학부라는 데서 4학년까지 그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색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 5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서울에 있는 남대문 중학교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3년 공부를 했고 또 그 학교에 같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광원전자고 고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 담당하는데 이제 통신을 담당하는 학과를 택해가지고 통신 자격증은 나중에 군대 입대해서 그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 수색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이 다니던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은 나이가 비슷했어요, 선생님하고? 예, 거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많은 친구는 외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동창들은 거의 저 나이하고 많아야 1살 차이 외래 적은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는 집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수색 초등학교가 좀 멀었어요. 여름에 장마철 되면 네. 논이 있는데 사암동하고 수색하고 그 사이에 논이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막 학교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다니고 안 그러면 배 이렇게 타고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 보트는? 네, 나무 보트 같은 거 이렇게 저어서 타고 여럿이 타고 이렇게 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통학용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돈을 주고 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탔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셨어요? 그럼 집 가까운 곳에는 그때 학교가 없었나 봐요? 예, 없었습니다. 그 사암동 자체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한 몇 학급 정도가 있었을까요? 한 학년에 몇 학급?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2반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반요? 한 반이 있었고 2반, 2반, 2개 반. 네, 1반, 2반 이렇게 있었던 걸로. 그러면 한 반에 몇 분 정도, 몇 명 정도 다녔을까요? 한 5, 60명 됐은 것 같은 건데. 60명. 보통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도 나눠지던데 여기는 그냥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전에 가서 학교 다녔던 기억밖에 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어떤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그렇죠. 주로 동네 친구들하고 네. 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라 나왔기 때문에 그 동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랫말 윗말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좀 안 좋은 억감정이 조금 있는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도 서로 아랫말 윗말 이렇게 조금 시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랫말에 살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윗말에 살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 아랫말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때 윗마을이 조금 더 셌었나 봐요. 예, 조금 친구들한테 네. 조금 많이 당했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때까지도 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질 못했대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나 그렇지 않으면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많이 있어요. 여기 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동창들끼리 만나서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만나서 네. 모임도 갖고 했었대요. 그 친구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분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인천에 살고 있는데 네. 김영구라는 친구 있고요. 몇 명 있습니다. 그 광철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가까웠어요. 걔네들 그 친구들하고는 가깝고 자주 만났었고 그랬대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래도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운동회는 했지. 운동회는 했는데 네. 뭐 소풍 같은 데는 기억 제대로 나지 않고 네. 운동회는 뭐 1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봄하고 가을에 운동회 그때는 봄 가을에 운동했는데 조금 그 사는 형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재밌게 놀았다는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달리기나 이런 거 하면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하기는 조금 했는데 그때 뭐 제가 몇 등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뭐 제대로 생각이 안 나고. 네.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운동도 좀 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방과 후에는 그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놀이 하던 거, 뭐 딱지치기든 아니면 구슬치기든 이런 놀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떤 놀이들을 했을까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그럴 여가가 없었지. 집안 사정으로 봐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됐지. 그러면 바로 집으로 오셔서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동생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 하는 일 뭐 이렇게 좀 거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농산일도 네. 거들어 주시고.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 나가서 조금 그 생활이 어려웠대요. 얼마큼 어려웠냐니까 이런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또 뭐 농사를 지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데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지금은 기계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손으로 만들었던 빗자루라고 해가지고 네. 쓰는 그거를 주업으로 하셨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다 팔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살아서 조금 집안 문제가 가겠던데 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군요. 보리겨, 예를 들어서 보리겨, 네. 뭐 쌀겨 이런 거로다 주로 그 식사 대용으로 썼지. 그렇게 뭐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그런 거로다 해도 하루 그 쌀로다 밥을 해 먹는 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까지도 아마 쌀로다 밥 해먹은 거는 별로 많이 기억이 없어요. 주로 그런, 보리뼈, 쌀뼈 뭐 이런 거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한 집에 가족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네. 선생님 형제도 많으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작은 아버지 고모들까지. 그러면 그분들은 경제 활동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했대요. 작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가 뭐 하냐면 원래는 철도국의 차장을 하셨대요. 차장을 해서 거기서 그 옛날 장단역에서 그 이판 붙였다 띄었다 하는 그걸 하다가 그 사고를 당해서 그 한쪽 다리를 잃으셨대요. 그래서 거의 뭐 일을 못 하셨고, 그 고모들도 나와서 커다란 그 무슨 뭐 어디 다니거나 그런 이러지는 않은 거로 생각하겠지. 고모들도 그때는 결혼을 안 하셨고. 예, 결혼 안 한 고모도 있었는데 피란 나오면서 아마 작은 둘째 고모인가가 이렇게 떨어졌었을 거예요, 아마. 큰 고모는 같이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또 같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돼 있었대. 그래서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가 결국에 이제 다 각자 자기 시집 갈 때 부모들은 가고 원래대로 찾아서 이제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만 빗자루를 만들어서 이제 내다 파시면서 생활을. 주로 그거로 다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선생님 그 얘기가 잠깐 궁금한데 아까 저기 피난 나오시기 전에 금방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사 때 피난을 나와가지고 네. 금방 들어갈 거로 생각을 했대요. 노인네들이 부모님들이 금방 들어갈 거로 계산을 하고 모든 물건을 다 그 땅에다 그 방공호 같은 데다 다 집어넣고 묻어놓고 그렇게 나오셨대요. 그래서 나올 때는 정말 맨손으로 다 가족들만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왔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를 뭐 가지고 나오거나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도 묻어놓고 나온 거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이건 정말 아까워 하셨던 게 있을까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까지는 안 하셨는데 하여튼 거의 다 집에서 쓰던 물건이고 뭐고 다 두고 나오셨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제가 뭐 그렇게 귀중품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따로 얘기하신 게 안 나왔습니다. 네. 그 피난 전에도 뭐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게 있으세요? 어디서요? 그 북쪽에서. 고향에서? 네, 고향에서. 고향에서 뭐 먹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농사도 많이 짓고 좀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집안이 괜찮게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아마 괜찮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 오시면서 이제 생활이 피난 나와서가 조금 못 먹고 고생을 했지. 장단에서는 그 나중에 그 땅을 찾은 것만 해도 그 한 10,000몇 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그 농사짓는 게 컸었습니다. 농사짓는 게. 그래서 좀 잘 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피난 나오시고 부모님께서는 여기 적응을 잘 하셨어요? 예. 아니 그 삼동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동네 분들이 상당히 그 부모님들을 잘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들도 많이 그 사귀셨고, 네. 그 외래 가족 부모님들은 동네 사람들하고 친했는데 형제들이 조금 이제 저걸 했대요. 그 어리다 보니까 조금 그 타양살이라 그러나 그 관세를 조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살기. 네. 그럼 중학교 다니실 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중학교 다니실 때도 몇 반 정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이 두 개 반인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전작 그냥 그 두 개 반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2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도 한 학급에 50명에서 60명 정도 되셨고요. 40~50명,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여기도 들어가실 때 시험을 봤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시험 봐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중학교는 그냥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시험 네. 안 봤어요. 제 기억에는 시험 안 본 거로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은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특히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뚜렷하게 중학교 때까지도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통신의 취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신과를 택해서 통신을 했대요. 그때 통신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몰수보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 몰수보를 그 받고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손에다 치고 네. 한쪽에선 받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암호처럼 이렇게 주고. 암호를 치고받고 하는 그런 그 몰수보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좀 좋아했대.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걸 들어가서 택해가지고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3학년까지 다니시고 그걸 이용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군대도 해군에 65년도 4월 제가 19일 날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27일 날서부터 훈련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군대 생활한 거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통신에 관한 업무만 했대요. 전역할 때까지 그 통신 업무만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서구에 처음으로 오시게 된 건 언제세요? 66년도 6월 달인가 제가 아마 왔을 겁니다.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여기 서구가 아니고 인천 중구 쪽에, 네. 부대가 중구 쪽에 있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서 그 진해에서 인천으로 온 거죠. 진해에 계시다가 네. 중국 월미도 진해에서 이제 군생활 병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인천으로 전속이 돼가지고 인천 부대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인천에 계셨던 거예요? 거의 한 1년 정도 빼고는
거의 인천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족들이 다 같이 오셨나요? 아니면 아니, 선생님만? 저만,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서울 그 상암동에서 그냥 살시고, 저만 이제 혼자 군이다 보니까 떨어져서 진해에서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왔고, 72년도 결혼해서 진해 가서 한 1년 정도 살고, 와이프하고 한 1년 정도 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인천으로 올라와서 인천에서 주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셨었네요. 72년도에 했습니다. 이사가도 그 집 따라가서 또 살고,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그리고 산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83년도, 82년도, 83년도에 샀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러면 선생님, 인천에 처음 오셔서는 서구에 사신 건 아니고 83년도에 처음으로 서구에 사신 거죠? 그렇죠. 네. 중구 쪽에서 많이, 중구 쪽에, 그러니까 남구지. 지금 미추홀구 네. 이쪽, 그 용리동 쪽에서도 살고 했으니까, 그쪽에서 살다가, 서구로 온 거는 작년 83년도에 네. 집 사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좀, 큰아들이 신안초등학교 1회 졸업생일 겁니다, 아마. 그때 서구의 첫 그 이미지가 좀 어땠을까요, 선생님? 신현동의 그 첫 이미지. 처음 와가지고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우선 없던 집, 내 집이라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뭐 이렇게 서구가 뭐 좋아서 왔다 하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 그 집 살 때도 운이 좋았대요. 막상 집을 보러 다니니까 관사에 살다가 집을 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가질 금액은 얼마 없고 그래서 그 마땅한 적이 없었대.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는 집이 딱 내 집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는 이사 못 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에 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1,450만 원 가지고 샀습니다. 대여치 38평에 건평 25평 7억인가 되는데 조금 뭐 애들 셋하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사니까 그렇게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뭐 살만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이. 그래도 미련 못 버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첫 집이라서 더 애착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래.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재현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83년도에 첫 집, 내 집 장만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또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상당히 조금 관사에 닮아서도 조금 저걸 했어요. 안 좋았어요. 관사에 닮아서 나오는 단계가 조금 안 좋았어요. 갑자기 집을 비라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집을 나오면서. 그래서 나와서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기 때문에 또 집을 장만하기 전에 원래 장계를 가서 한 5년이면 집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돈을 좀 이렇게 잃었대. 남을 믿었는데 그 옛날에 뭐 좀 저 얘기하면 계라 그러나 네. 사주에 그 계라는 거를 들어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장가가기 전이니까 근데 그걸 뛰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아는 분이 네.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했대. 내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그 애들을 아마 학교를 보냈던 걸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개를 들었다 그러겠지. 탈 때쯤 되다 갔는데 개가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집을 못 샀어요. 그리고 이제 관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나가라 그러니까 있는 거 이제 막 다 모아서 전세돈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산 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집 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 어렸을 때는 댁에서 주로 어떤 음식들을 좀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리떡? 부모님들이 네. 하는 일 네. 이게 고등학교까지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도 그 일을 내가 형하고 같이 일을 안 해놓으면 그 일을 못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준비를 해놓고 학교를 가야 그래 이제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빗자루 만드는 일. 그러면 그 빗자루 만들 때 선생님하고 형님께서는 어떤 밑작업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준비를 해야지. 그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하여튼 그 준비 과정은 전부 다 그 형하고 저하고 다 일을 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그 땔감이 없어가지고 네. 또 가을 되면 나무하러 다녀야 되고 뭐 그러게 상당히 고생 좀 했대요.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계속 하셨구나.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조금 편하게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그러면 어릴 때 마을에서 이렇게 관혼상제라고 하죠. 그런 예식들이 좀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고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셔서도 서울 오셔서 여기 와서는 관아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어렵게 좀 살아가지고 네. 정말 모시지 못할 그런 데다가 공동묘지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이웃에서 그 땅을 좀 내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장을 해서 따로 지금 모시는 데가 임진강에서 얼마 안 떨어졌대요. 이북 이렇게 바라다 보실 수 있게 집을 바라다 볼 수 있게끔 그 임진강 옆에 땅을 형이하고 이제 사가지고 네. 거기다 모셨대요. 부모님들 지금 다 거기 계셔요. 거기에 모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형까지 거기 좀 납골단식으로 이렇게 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사대요. 그러면 그때 그 상례 치르던 모습들 좀 기억나는 게 있으셔요? 못 살아가지고
상여도 쓰지도 못했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말로도 이렇게 영어에도 가마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를 기억이 네. 그럼 마을마다 그 이중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큰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때는 먹고 살기 바쁘지 그거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없었대요. 단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 동네 분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뭐 하고 한 거는 했지만 무슨 뭐 상조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지는 않았대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 풍습은 좀 어떻게 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제사 풍습은 좀 어땠을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 안동 김씨 그래도 그 거기에 맞춰서 그 차례를 지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하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안동 김씨들만의 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특색 있는 점이 있을까요? 그런 거 뭐 시대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저희는 그 피를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 안동에서 살았었는지 했는지 그거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르겠대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안동 김씨지 뭐 족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 족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도 없어요. 네. 원래. 근데 이제 그 안동에서 장단까지 왔다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족보 때문에 안동에서 할아버지를 뵈러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대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기억나는 게 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좀 어떨까요? 결혼식에 좀 특색 있는 조금 요란했습니다. 좀 어떻게 요란했을까요? 원래 지금 와이프를 모 부대 근무할 때 네.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72년도에 서울서 못하고 창녕에서 했대요. 창녕. 와이프가 창녕인데 고향이. 네. 창녕서 그 1월 달에 했는데 날씨가 엄청 춥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서 그 창녕까지 가는 그 길이 눈이 엄청 와가지고 대절 버스가 못 올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전날. 네. 1시에 결혼식이었는데 55분까지도 버스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혼자 친구하고 둘이 갔었는데 결혼식장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침 그때 이제 버스가 도착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신랑 입장과 동시에 부모님들이 들어올 때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결혼식을 무사하게 끝내고 신혼여행도 부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요란했대요. 그리고 또 그 사진 찍는 사람이 뭐 기자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보니까 안 찍은 거예요. 가짜 카메라 가지고 찍어서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딱 둘이 신혼 와이프하고 둘이 서서 찍은 사진 위에 둘이하고 찍은 사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이. 결혼식 사진? 네, 결혼식 사진이 없어요. 그분이 사진사분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부러를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좌우간 실질적으로 사진을 달라고 그러니까 없던데요. 돈은 다 줬는데? 네. 아이고, 군인들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었네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막 동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결혼도 했고 재밌었지, 정말. 선생님, 그 수색이나 서울 사실 때는 이렇게 뭐 당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왜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마을에 뭐 좋은 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원하는 거. 마을에는 큰 뭐 저건 없었어요. 행사들은 없었고. 나무나 뭐 그렇게 뭐 큰 나무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는 기억이 안 나고, 거기 뭐 작은 수색에서 그 철길이 있잖아요. 수색에 그 철길 밑에 굴이 있는데 주로 학교를 그 굴로 다녔어요. 그 상암동하고 그 수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철길 밑에 그 지하도가 상당히 커요. 길어요. 네네. 거기를 고등학교 때도 뭐 그거를 다녔어요. 그쪽으로 다니셨고, 아까 잠깐 말씀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절기마다 명절 때나 하셨던 놀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랫마을, 윗마을. 그 보름에 봄 되면은 아랫마을, 윗마을 그 불놀이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불놀이 하는 놈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제로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싸우는 식으로, 그 제가 알기로는 아랫마을 그 조금 그 어른들이 조금 안 좋아했어요. 사이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은 그렇게 막 실제 돌 싸움질하고 그런 짓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저거지만은 동네에 살았지만 피가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그렇게 무슨 얼려서 돌팔매셔서 하고 한 생활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피난민들이 많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피난 나온 사람이 저희 집만인 것 같았어요. 다른 뭐 데서 피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고향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난 나와서 사는 사람은 저희 집에 하나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텃세나 이런 것도 더 있었을 것 같네요. 텃세 같은 게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많았지. 고등학교까지 좀 텃세를 받았대요, 제가.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좀 당했고, 끌려가서 매도 좀 맞았고, 그래서 그 아버님은 상당히 완고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저하고 그 싸웠던 친구들, 부모님들하고 그 친구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그 다음날 사과도 하고 할 정도 이렇게 해도 조금 따돌림 많이 당했대요. 선생님이 막 활발하신 그런 성격은 아니셨어요? 친구들 그렇게 활발했거나 그건 아니었고, 네. 조금 내성적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조금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놀러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런 때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또 구락부 다니다가 5학년부터 초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동창들하고도 그렇게 많이 동네 동창들하고는 친했대요. 근데 다른 이제 수색에 사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설날이나 이럴 때 보면 여기는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설날에 떡국 안 드시고 만두국을 드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주인은 그 개동 쪽 저거니까 네. 장단이 개동 쪽에 가까우니까 네. 그 만두를 해도 이렇게 크게 하고 개동 만두를 아주 좀 크게 조금 살 때는 명절은 제대로 그래도 치렀대요. 뭐 고모들 다 오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집에서 하다 이제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고모들도 좀 오는 거리도 좀 멀어졌고 그렇게 돼 있대요. 아버님이 그 할머니보다 빨리 돌아가신 건가요? 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으니까 네. 상당히 오래 사셨고 아버님이 68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90이 넘어서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금 명이 길었는데 남자 쪽에는 조금 명이 좀 짧은 편이었죠. 가족들이. 그러면 할머니도 그때까지는 같이 사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같이 사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형도 이제 그때 장가 갔으니까 형수하고 형하고 같이 한 집에서 다 이렇게.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학교 다니시면서 힘든 시간들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피난을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네. 텃세도 좀 있었고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선생님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아껴주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나는 선생님 있으세요? 별로 선생님들하고 진짜 친하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공부도 잘하시고 아니 내가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아마 저가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집안 그 형편상 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군대 가게 된 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니까 군대 가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사관도 지원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려고 또 하다 보니까 그때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결국에는 못 가고 또 장가 가서도 뭐 빈도로 나왔으니까 장가 같아가지고만 해도 결혼만 시켜주셨지 무슨 뭐 살림을 뭐 다 해다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결혼해서도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와이프가 조금 고생도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애들 다 크고 하니까 뭐 별저건 없는데 그때는 처음에 결혼해서 조금 힘들게 했어요. 그 결혼하시고 나서 선생님은 군인이셨으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셨고 형님은 그럼 결혼하셔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고향에서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곳에서 생활 방식이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었을까요? 생활 방식. 거기서는 네. 그래도 집안이 뭐 좀 잘 살았으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았으니까 아마 구원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기 나와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았으니까 상당히 좀 그 성장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뭐 그렇게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키도 있으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반에서도 좀 이렇게 리더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네. 또 공부 잘하는 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친하게 했던 친구들은 한 5명 돼요. 네.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서부터 또 같이 고등학교 간 친구도 있고 또 고등학교 가서 만난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서부터 또 이렇게 다닌 친구도 있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상당히 이렇게 뭉쳐 다니고 그래요. 여기 이제 고향 떠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학교 다닌 게 한 2, 3년 있다가 학교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생활이 배어있던, 몸에 배어있던 말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원래 있던 친구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 이북 경기도기 때문에 네. 이북에서 무슨 뭐 사투리를 썼거나 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서울하고 얼마 거리가 안 걸리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은 평상시에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사투리를 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간혹 고향 생각이 나셔요? 고향이 그리워서 어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잘 살았었다니까. 네. 가끔은, 그래서 내가 집터를 내가 저걸 안 하려고 그랬더니, 군에서 가져갈 때, 그걸 내가 안 팔려고 계산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군대에서 저거를 매입을 한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넘겨주긴 했는데, 하여튼 뛰어놀고 했던 기억은 난 것 같아요. 형하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방공호까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장난하고 했던 그런 생각도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위치는 정도는 아니까 대충. 거기 수색에 계실 때도 수색에 계실 때 집이 미음자 집이라고 하셨었죠. 네. 미음자 집이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폭격도 맞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고향 집이 상당히 컸어요. 한 1300 몇 평방미터니까 네. 한 400평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컸어요. 그 집이 미음자 집인데 네. 방도 여러 칸이고 그 집 안에 오양간이 뭐 소가 몇 마리씩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큰 그 집이었어요. 집이. 네. 그래서 그 6.25 때 비행기 그 3대가 와서 그 집 하나 이렇게 부숴버리는데 3대 정도가 와서 그 부숴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미군 부대? 예. 미군이? 그게 왜 그랬냐니까 네. 인민군들이 인미강 다리를 그 6.25 때 끊어놨는데 이거를 보수를 합니다. 밤에 와서 보수를 하면 보수하고 이제 낮에는 도망가고 그러면 아침에 와서 그걸 다시 또 비행기가 와서 다리를 부수고
그게 매일 반복이 되게 그래도 인민군이 인민군들이 죽은 그 시체에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빨고 하는 거를 아마 저희 집이 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와서 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후퇴하면서 이북으로 후퇴하면서 소도 있던 거 끌어가고 그렇게 인물 애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친 분은 없으세요? 예, 저희는 뭐 다치거나 뭐 누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 어디 방공호로 네, 방공호 있어요. 그 모습을 조금 방공호가 저희는 상당히 컸어요. 이거보다 조금 작겠지만 이 있는 안에 그 안에 또 방공호가 있었대요. 이중으로.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애들은 바깥에 있고 남자들은 주로 그 안에 있는 방공호 안에 숨어 있고 그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 좀 안쪽으로 깊숙이 숨어 있을 것 같거든. 그때는 남자들은 끌어갔으니까 뭐 부역을 하러 데리고 가야 되니까 네. 그래도 남자들을 주로 안쪽에다 숨긴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거기에 이제 대피. 저는 이제 애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부모님 옆에 같이 그 방공 안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족들은 피난 나올 때 같이 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같이 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시죠? 같이 와가지고 원당까지는 아마 같이 왔을 겁니다. 피난 나올 때 같이 나와서 원당까지는 왔었는데 그때 헤어지고 나서 따로 뭐 장단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사는 게 장단 사람들이 파주 쪽에 네. 많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도 온 사람들이 많지만 나중에 제가 면민에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이라고 저희 또래는 지금 가면 이제 좀 나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또래라 그랬는데 면면에 가니까 아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저보다 올라온 분들이고 그러다 이제 지금은 또 면면에도 오랜돌이 안 하니까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 사람들하고 멀어졌고 그래. 그럼 한동안은 그렇게 같이 나오신 분들 모임이 있으셨네요? 네. 면민회라고 장단면민회라고 면민회? 예. 파주에서 문산에서 개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고를 했는데 건강에 하더는 지금 연락이 안 온. 또 내가 일을 다니고 해서 때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못 만나지. 만나도 그렇게 안면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만나는 것도 또 그렇더라고요. 중간에 금강산 여행할 수 있도록 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혹시 부모님들은 다녀오셨을까요? 못 갔대요. 못 갔고 또 저가 아까 공공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뭐 저거 할까봐 저 자신도 못 갔고 또 저희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 안 보냈대요. 가려고 그러지도 않으셨지만 가신다 그래도 제가 못 가게 할 정도였어요. 부모님들은 그럼 고향 생각이 나실 때 좀 어디로 많이 가셨을까요? 임진강 쪽으로 많이 가셨을까요? 형님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뭐 여유 있게 놀러 다니시고 할 여유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실 때까지 부모님 그렇게 무슨 뭐 여행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냥 상암동에 와서 네. 친구분들하고 상암동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하시는 거는 했지만
특히 무슨 고향을 보러 간다든지 이거는 안 해야 돼.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해낸 게 돌아가셨을 때 그 장단을 보시기 위해서 네. 거기다가 묘를 써드린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1차 면담하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뵙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내일 모레. 모레 근무하면서 봐야 돼. 잠시만요. 네, 그럼 이 김재현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